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핵공학개론 여태까지 하던 거에서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가 여태까지는 이제 원자로가 정상 상태에 있다는 거를 상정해서 어, 여러 뭐 중성자속 분포, 출력 분포, 그다음에 온도 분포 이런 것들을 구해봤는데 원자로가 사실은 항상 그 정상 상태에 있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니죠. 정상 상태로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출력이 100% 운전되는 그런 조건으로 가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지되어 있던 상태에서 천이를 하는 그런 과도 과정을 거쳐야 되고, 또 원자로에 어떤 이상이 생기면 어떤 외부 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이상이 생기면 원자로가 이제 과도 상태를 겪게 될 텐데, 그런 과도 상태 하에서 원자로의 거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분석하는 게 원자로 동력학입니다. 영어로는 리액터 키네틱스. 그또 원자로 동력학이 아주 또 범위가 넓고 그래서 깊고 또 다뤄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것들만 우리 핵과 개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자로를 이제 하나의 그 덩어리라고 이렇게 봅시다. 하나의 구조체라고 보고 그 안에 있는 물질들 이런 게 다 균질화돼 있고, 에너지에 대한 디펜던시도 다 이렇게 평균돼 가지고 거기 있는 물질이 매크로스코픽 크로스 섹션이 시그마 A 바 이렇게 표시되고, 예, 피션 크로스 섹션과 거기 뉴가 곱해진 게 뉴 시그마 F 바 이렇게 대표되는 그 물질이, 이걸로 대표되는 물질이 있다고 봅시다. 그래서 이거는 스페이스와 공간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전체 원자로에 대해서 플럭스와 그 사실은 최적으로 가중 평균돼서 구해진 이런 그 한 값이 업소션 크로스 섹션과 피션 크로스 섹션에 대해서 있다고 합시다. 이건 뉴고, 뉴라는 것은 피션당 생기는 중성자 수죠. 2.4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중성자는 사실은 정상 상태에 있더라도 움직이죠. 속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속도를 이제 또 평균된 속도를 V 바라고 그래요. 요거는 V고 요건 뉴야. 그래서 다른다고 봅시다. 그리고 일단은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일단 이 피션은 잠깐 접어두고 피션 없이 업소션만 있다고 보고, 이 원자로가 충분히 커서 리키지를 무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잠깐 상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 피션 머티리얼이 없는 대신에 원자로가 어떤 그 일정한 플럭스를 유지하려면, 그러려면 이제 독립된 그 중성자 원이 있어야 되죠. 선원. 이게 일정하게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원자로 내에 중성자가 존재하려면 피션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된 선원이 있어서, 소스가 있어서 일정한 그 수의 중성자 수를 단위 시간당 이렇게 낸다고 봅시다. 그래서 인디펜던트 소스, 독립된 선이 있다고 볼 때, 이 원자로 전체에 어떤 시점 t에서 원자로 전체에 있는 중성자 수를 n of t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과도 상태를 겪고 있으면, 정상 상태가 아니면, 변하는 상태이면 이 중성자 수가 시간에 따라 이제 변할 텐데, t의 함수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화율, 그러니까 이 n의 미분을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단위 시간당 몇 개가 이제 중성자가 생기느냐 해서 몇 개가 이제 흡수돼서 없어지느냐, 이 차이로 이 단위 시간당 원자로 전체에 있는 중성자 수의 변화율이 결정이 되겠죠. 생성되는 거는 여기 이제 인디펜던트 소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S 재료고, 여기 보면 이제 중성자가 없어지는 게, 단위 시간당 없어지는 게 있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자, 중성자가 여기 속도 V를 갖고 움직여요. 근데 여기 단위 시간을 고려하면 중성자가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가 뭐가 되겠어요?
속도가 v면 단위 시간당 움직이는 거리는 v지. 근데 이제 우리가 시그마 a를 그 확률적으로 해석을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뭐였어요? 시그마 a는 중성자가 매질해서 단위 거리를 진행할 때 반응할 확률이라 했어요. 그러면 단위 이제 1초당 v라는 거리를 이동을 하니까 v라는 거리에서 반응할 확률은 시그마 a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v 바에다 시그마 a 바를 곱한 거. 이 보면 이제 v가 지금 단위 시간에서 이제 거리 센티미터고 시그마 a는 인버스 센티미터. 이제 센티미터는 약분되고 요게 바로 뭐가 되냐면 중성자가 요 v라는 거리를 이동할 때 반응할 확률이죠. 다시 말해서 중성자가 1초 동안에 반응할 확률이 될 거야. 1초 동안에 v만큼 가고 v만큼 갈 때 반응할 확률이 시그마 a를 곱한 거니까. 요게 반응할 확률이에요. 반응해서 없어질 확률은. 거기다 지금 현재 nt개가 있으니까 이걸 곱해주면 요만큼이 이제 없어지겠지. v만큼 이동을 해서 이동하는 과정에 흡수돼서 없어지는 게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밸런스 이퀘이션을 이 중성자 수의 변화율을 S0 빼기 시그마 A V 바 N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시그마 A V 바라는 게 뭐냐면 시그마 A V가 뭐냐 뭔가를 잘 보면 자 시그마 A는 우리가 그 역수를 mean free path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A인 역수를 보면 이게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가 이제 람다 A 요거의 역수가 이제 람다죠. 그러니까 시그마 A는 람다 A분의 1이란 말이야. 거꾸로. 람다 A가 뭐냐면 이제 이게 mean free pass에 있었어요. mean free pass. 중성자가 이제 흡수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 자유 행정 거리라고 했어요. 자, 그게 이제 분모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바뀌었어. 여기 분자에 있는 v 속도를 이 분모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되면은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뭐냐면 이제 중성자가 흡수될 때까지 가는 거리가 람다 a인데 여기는 요건데 거기를 v라는 속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중성자가 이제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겠지. 이건 단위가 당연히 거리를 속도로 나눴으니까 시간이죠. 이게 시간의 단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L 인피니티 이렇게 표시하는데 이 인피니티는 이제 리키지가 없다는 걸 고려해서 인피니티를 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뉴트론이 라이프 타임이라고 볼수 있어요. 중성자가 생겨나서 흡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그때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람다 a인데 그 속도가 v니까 이제 그 람다 a를 v로 나눈 게 중성자가 흡수될 때까지 살아있는 시간, 라이프 타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시그마 이제 L 인피니티 분의 1로 이렇게 바꿔 쓰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제 S0 마이너스 L 인피니티 곱하기 NT 이렇게 되고 요 L 인피니티 중성자의 그 라이프 타임은 중성자 생애 시간은 이 고속로 중성자의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빠른 데서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V가 빠르면 이 라이프 타임이 줄어들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초 0.1 마이크로 세컨드 굉장히 빠른 시간에 중성자가 없어지고 얼마 못 산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열중성자 원자로 우리가 주로 다루는 열중성자 원자로에서는 이제 이 속도가 중성자가 대개 어디에 있냐면 이 서멀 에너지 1 일렉트론 볼트 정도에 해당되는 그 서멀 에너지에 해당되는 이제 중성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평균 중성자 속을 보면
패스트 리액터는 예를 들어서 뭐 1메브에 있다고, 중성자 에너지가 1메브라고 그러고, 서멀 리액터는 1에브,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100만 배의 차이가 있지. 에너지가 100만 배의 차이가 있으면 속도는 이제 1000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제 1000배 정도 더 커지면 라이프 타임이 10의 마이너스 4승 이 정도 뭐 될 텐데, 속도가 이제 늦으니까 1000배 늦으니까 더 오래 살겠죠. 오래 이동하는, 오래 살 거란 말이에요. 같은 이동 거리라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서멀 리액터에서는 또 업섭션 크로스 섹션이 커요. 그러니까 짧게 이동하는 길이가 짧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속도가 적더라도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서 라이프 타임이 이거에 뭐 1000배 정도 되는 건 아니고, 이거에 한 뭐 500배 정도. 500배인가? 그렇죠. 50배구나, 50배. 이건 50 마이크로 세컨드. 500배네. 0.1 마이크로. 500배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서멀 리액터에서는 50 마이크로 세컨드의 라이프 타임을 갖고 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둡시다. 그럼 이제 요 방정식, 요게 지금 이제 제일 간단한 그 키네틱스 이퀘이션이에요. 심플릭스 키네틱스 이퀘이션. 동특성, 원자로 동특성 방정식. 흡수만 있고 피션이 없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지 함수가 NT가 우변에 있는 거를 좌변으로 이제 옮기면, 미지 함수는 다 좌변에 있고 우변에 이제 아는 소스 S0가 있어요. 요거를 어떻게 풀어? 이제 여기 미분 방정식이죠. 아주 간단한 미분 방정식이고, 이걸 푸는 방법은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이제 곱하는 거죠. 인테그레이팅 팩터가 뭐예요, 이거? 인테그레이팅 팩터는 2의 L분의 T, 이제 2의 L분의 T를 좌우변에 곱하면 이 양쪽 얘의 이 두 개의 항은 2의 L분의 T를 곱한 n에다 곱한 거를 미분한 게 되죠. 요거 미분하면 요 두 함수로 바뀌지.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 우변에는 2의 L분의 T가 곱해졌어요. 이걸 이제 풀려면 이걸 0부터 T까지 적분을 해. 그러면 얘는 이제 0 대입할 때는 n의 0이고, T, 이제 T 대입하면 n의 T고,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고, 이제 얘가 살아있고, 이 익스포넨셜 함수 살아있고, 얘는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일단 2의 L T 적분하면 이 지수에 있는 L분의 1이 분자로 오게 되지. 그래서 L 인피니티 S0가 이거 적분한 거에서 오고, 0분의 1부터 T,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0 대입하면, 여기다 0 대입하면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를 이제 2의 L분의 T로 나누면, 나누고 이제 NT를 우변으로 보내면, 이제 이렇게 N0에 대한 항은 익스포넨셜리 이제 디케이 하는 항이 되고, 요거는 얘가 1이 되고, 얘는 1 마이너스, 요거는 2의 마이너스 L분의 T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포화가 되는, 점점 0으로 가면 1로 접근해 갔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무한대로 간다고 보면, 무한대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게 없어지고 얘가 없어지고 뭐가 남아? 시간이 무한대로 가면 L 인피니티 S0. 그러니까 업솔션만 있는 그런 원자로의 단위 시간당 소스가 S0개가 나오면, 그리고 그 업솔션만 있을 때 라이프 타임이 L 인피니티면, 그 라이프 타임 곱하기,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 동안 나온 중성자 수죠. S0가. S0가 단위 시간당인데 L 인피니티 시간 동안, L 인피니티 곱하면 이게 L 인피니티 시간 동안 나온 수만큼 이제 그게 평형, 그걸로 평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원자로 그 수의 레벨이 L 인피니티 곱하기 S가 된다. 그러니까 그 수명 기간 동안, 수명 시간 동안, 라이프타임 시간 동안 나온 소스에서 나온 것만큼이 항상 이제 유지가 된다.
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도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시간에 중성자가 하나가 나왔어. 그래서 얘가 L 인피니티만큼 살았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여기 원자로 요만큼이 있겠지. 이쪽이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델타 t만큼 시간 뒤에 또 중성자가 하나 나왔어요. 얘는 델타 t만큼 뒤에 나왔지만 델타 t만큼 더 오래 살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지금 요 시점에서는 중성자 수가 2개가 될 거고, 여기도 다 2개 되고, 여기는 아직 이제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세 번째 나온 중성자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조금 있으면 3개 됐다가 쭉 가다 보면, 그래서 L 인피니티 시간 후에 나온 놈, 얘는 이렇게 위로 갔는데, 여기 보면 요 밑에는 이제 벽 있죠. 그러니까 얘를 여기 밑에다 깔아줄 수가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LNPT 플러스 델타 T 뒤에 나온 놈은 요 밑에다 깔아주고. 그러면 결국은 요 밑에가 이제 꼭 차게 돼가지고 우리가, 중성자 수를 시간에 따라서 보면 이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는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이제 어느 시간이 되면 L 인피니티 시간이 지나면 일정하게 유지될 거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성자에는 이제 원자로에는 중성자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S0가 단위 시간당 나왔다 그랬잖아. 그리고 델타 T만큼 여기서 이제 델타 T를 유한하다고 봐서 델타 T만한 시간마다 이렇게 나온다 그랬는데 그거를 델타 T가 이제 얼마가 되냐? L 인피니티 동안 몇 번의 델타 T가 있을 수 있나? 그걸 우리가 보면 그걸 이제 L 인피니티 시간 동안 이제 델타 T가 몇 개 있나 보면 델타 T만큼씩 후에 델타 T 이후에 소스가 한 패킷이 나온다. 한 덩어리씩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L 인피니티 동안에는 이제 L 인피니티 델타 T만큼 틀어 나눈 것만큼의 이제 패킷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중성자 소스의 덩어리가 있는 거지. 패킷 팍팍 쏴주는 게. 그리고 델타 T 동안 나오는 소스의 수는 S 델타 T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패킷에 S 델타 T라는 중성자가 나오고 저만큼이 나오고 제가 L 인피니티 동안에 이제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큼 횟수가. 그러면 총 나온 횟수는 총 나온 중성자 수는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그거단 말이에요. 여기 이게 하나일 때고 하나일 때 이렇게 됐고 여기 이제 패킷 수만큼 이제 곱하는 건데 여기가 일단 하나가 아니라 얘만큼 나오고 패킷 수가 이거란 말이야. 여긴 지금 5개로 표시했지만 실제로 패킷 수는 델타 t분의 L 인피니티고. 그래서 요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S 델타 t 곱하기 그러니까 패킷당 뉴트론 수 곱하기 패킷 수 하니까 이게 L 인피니티 S0다. 라는 게 이제 식을 풀어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 개념적으로 이해한 거랑. 여기서 우리 알아둬야 될 거는, 자, 중성자가 단위 시간당 S0가 나오면, 그리고 얘가 나와서, 수명이 L 인피니티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나온 중성자가 계속 이제 평형을 이루면서 유지돼 있다. 유지된다, 이게. 그만큼 나오면 또 그만큼 죽고, 그렇게 되는 거지. 계속 그만큼 나왔다 죽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피션이 없는 non multiplying medium이었고 이제 피션을 이제 집어넣자고 실제로 원자로에서는 피션하는 물질이 당연히 있어야지 원자로가 구성이 되니까. 자, 그러면 아까는 요 S0 independent source가 있고 absorption 되는 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스가 피션에 의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마찬가지로 단위 길이를 갈 때 피션할 확률이 시그마 F죠. 거기다 이제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거리가 V란 말이야. 요 V바. 그러니까 요게 V바 곱하기 시그마 F 한 게 이게 단위 시간당 피션을 할 확률이 되는 거죠. 단위 시간당 이동할 거리가 V 반대
그때 이 단위 거리당 이동한 피션을 일으킬 확률이 시그마 F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거는 단위 시간당 피션을 일으킬 확률이야. 거기다가 이제 한번 일으키면 누개가 나오니까 여기다 n을 곱하면 요거 일단 이렇게 곱하면 요게 이제 반응할 개수가 되는 거죠. 단위 시간당 피션 반응할 개수가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당 누개가 나오니까 요게 이제 단위 시간당 생기는 피션 뉴트론 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K 인피니티 정의가 뭐죠? K 인피니티는 시그마 A분의 뉴 시그마 F란 말이야. K 인피니티 업소션 분의 뉴 시그마 F. 그러니까 뉴 시그마 F는 K 인피니티 곱하기 시그마 A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기 시그마 A가로 바꾸고 시그마 A하고 여기 V바 합쳐진 게 여기 동토로 있으니까 걔를 묶어내면 요 파트는 K 인피니티 되고 이 뒤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데 요게 바로 뭐였냐면 시그마 AV 요게 바로 뭐냐면 그 수명시간의 역수였어. 수명시간의 역수. 아까 얘기했는데 L 인피니티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거의 역수를 보면 시그마 A분의 1 시그마 A분의 1이 람다고 그걸 V 바로 나눈 거니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라이프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라이프 타임의 역수. 그래서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요걸 보자고 요거 뉴 시그마 F 관련된 예형도 보면 뉴 시그마 F V 바 그것도 보면 요것도 지금 이제 시그마 F가 람다 F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피션 될 때까지 중성자 하나가 피션 될 때까지 평균적으로 이동하는 거리죠. 그리고 V바 이 분자했던 거를 분모의 분모로 갖고 오면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거는 피션 될 때까지 중성자가 이제 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이야. 피션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람다 F인데 그거를 중성자 속도로 나눴으니까 그게 피션 일으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근데 이거 다시 보면 이 뉴를 여기다 갖다 이 분모에 갖다 놓으면 이건 뭔 소리냐면 이게 이제 한 개의 피션이 일어난 건데 한 개의 피션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인데 그 한 개 피션이 일어나면은 몇 개의 중성자가 생기냐면 6개의 중성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개의 피션이 일어난 시간을 6개로 나누면 이거는 결국은 피션에서 한 개의 뉴트론이 나올 때 걸리는 시간 이렇게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거를 뉴트론 한 개가 생기는 시간이라고 해서 뉴트론 제너레이션 타임 이렇게 불러요. time to generate one neutron after fission. 그래서 뉴트론 제너레이션 타임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람다라고 표시를 해. 람다. 대문자 람다. 근데 대문자 람다는 이제 그러니까 요거의 역수죠. 뉴 시그마 F V 바의 역수. 근데 이제 뉴 시그마 F는 아까 여기서 K 인피니티 시그마 A라 그랬어. 이렇게 바꿔 쓰고. 그럼 이제 여기 시그마 A V 바가 합친 거의 역수. 이거는 바로 뭐였냐면 L 인피니티였었어요. 그러니까 람다하고 L 인피니티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람다는 L 인피니티를 K 인피니티로 나눈 거다. 그러면 K 인피니티가 1보다 크면 분모가 1보다 크면 람다는 L 인피니티보다 작겠죠. 이게 뭐야? 중성자를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중성자가 수명보다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하나를 만드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더 많이 죽기 전까지 만드는 게 더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증배 개수가 1보다 커지는 거고, 이 제너레이션 타임 재생 시간이지. 생성 시간하고 수명 시간이 같으면 라이프 타임이 같으면 이거는 이제 균형이 되는 거죠. 죽을 때 딱 죽는 시간이나 만드는 시간이 같으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원자로의 중성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K가 1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근데 이제 여기 보면
L 인피니티 분의 K 인피니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얘는 이제 다시 보면 요거를 K로 나누면 뭐 그렇게 되고 아니면 K로 나누기 전에 L 인피니티가 이제 여기 요 관계에 의해서 K 인피니티 곱하기 람다란 말이야. 여기 놓고 여기 이제 결국은 K로 그래서 여기서 나눈 꼴이 되는데 K를 분자를 K 인피니티로 나누면 람다분의 1 빼기 1 마이너스 K분의 1 분의 1.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 빼기 K 인피니티 분의 1 혹은 1 빼기 K분의 1 이거를 이제 반응도라고 그래요. 증배계수의 역수가 1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느냐. 요거를 반응도라고 그래. 반응도. 원자로의 반응도. 그래서 K 인피니티가 1이면 당연히 반응도는 0이고 1보다 크면 어떻게 해요? 1보다 크면 이건 이제 반응도는 양수가 되고 거꾸로 K 인피니티가 1보다 작으면 반응도는 음수야. K 인피니티는 기준이 1이지만 반응도는 기준이 0인 거예요. 그래서 요 1-K 인피니티 분의 1을 로로 바꾸면 로 인피니티로 바꾸면 이게 이제 람다분의 로 인피니티가 돼서 얘를 다시 요거를 이제 람다분의 로 인피니티로 로의 함수로 로가 인자로 들어간 그런 이퀘이션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요까지는 이제 리키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또 이제 원자로 사이즈가 유한하니까 그 중성자가 누설이 돼요. 근데 중성자가 누설되는 거는 우리가 이것도 없어지는 거니까 가상적인 업소션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그 업소션 리키지 레이트를 업소션 레이트의 감마배만큼 이렇게 없어지는 거라 가상적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서 감마라는 걸 도입을 하죠. 그러면 뉴트론 밸런스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아까 피션이 있는 거, 업소션이 있는 거에다가 이제 리키지에 의한 가상의 업소션, 감마배만큼 더 이제 늘어난 그런 업소션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일단 뉴 시그마를 묶어내면 1 플러스 감마. 감마 팩터만큼 더 리키지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감마가 뭐 0.05, 그러면 전체 업소션의 5% 정도는 이 누설에 의해서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자, 이래 놓고 이거를 1 플러스 감마 시그마의 뉴로 묶어내봐 이렇게 묶어. 뉴가 아니라 V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묶어냈으니까 1이 됐고 이거의 분모로 이게 들어갔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보면 이거는 시그마 A분의 뉴 시그마 F는 K 인피니티였었는데 걔를 1 플러스 감마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감마는 당연히 1보다 큰 수니까 이게 K 인피니티보다는 이제 작아져요. 1보다 큰 수로 나눴으니까. 1 플러스 감마 분의 1, 그거는 이제 1보다 작은 숫자인데 그걸 non-leakage probability라고 이렇게 NL이 non-leakage예요. non-leakage probability가 인피니티, K 인피니티 붙어가지고 요게 이제 유효 정배계수인 K가 되는 거예요. K. 이만큼 중에 누설이 안 된 거가 이제 다음 세대의 증배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K로 표시해요.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 non-leakage probability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면 얘는 이제 또 분모에 역시 1 플러스 감마분의 1이 있고 얘만 따로 보면 시그마이 V바분의 1이 1 인피니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한 메이즐에서의 수명 시간을 에다가 이제 non-leakage probability를 곱해가지고 수명 시간이 짧아지는 거죠. 누설을 고려하면 누설이 돼서 없어지는 것도 있으니까 중성자가 살아있을 시간이 그 안에 원자로에 있을 시간이 줄어드는 거지. 그래서 흡수돼서 없어지거나 이제 누설돼서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 L은 인피니티가 빠진 L은 L 인피니티보다 작은 거예요. 이걸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면 이거 이제 L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K가 됐고 이렇게 됐죠.
요거를 K로 나누기 전에 여기 이제 보면 K로 나눌 건데 결국 K로 나누면 1 마이너스 K분의 1이 분자는 그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좀 있어 정의한 리액티비티 반응도가 되고 분모에 있는 K분의 1은 이제 뭐 여기서 정의된 이 L과 K에 다 PNL이 있었는데 이거 약분되고 이게 그냥 결국 뉴트론 제너레이션 타임이에요. 뉴트론 제너레이션 타임으로 바꿔서 쓰게 되면 얘는 람다분의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K분의 1이었던 건 로로 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자, 그러면 아까 업소션만 있을 때, 그러니까 리키지도 없고 피션도 없다고 그래서 업소션만 있을 때 보면 여기가 뭐였었냐면 여기가 L 마이너스 L 인피니티 분의 1 NT였었어요. 이게 이제 리키지, 아니죠. 업소션이니까 마이너스였었는데 지금 얘가 여기서는 플러스로 되면서 람다분의 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플러스가 된 거는 이 K에 의해서 증배되는 뉴트론은 소스가 되기 때문에 소스 쪽에 플러스가 된 거지. 뒤에 마이너스 없어지는 거는 로 이제 여기 K-1이었던 건 여기 로에 그래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럼 아까 업소션만 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L 인피니티 분의 1이었던 걸 우변으로 옮겨서 이렇게 쓴 상태에서 답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인테그레이팅 팩터 적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요거는 똑같은 식인데 이제 얘만 달라진 거죠. 얘가 뭘로 달라져? 여기로 보면 이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여기서 상수가 뭐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람다분의 로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L 인피니티 분의 1을 마이너스 람다분의 로로 바꾸면 여기 마이너스는 다 플러스가 되고 여기 바꿔서 쓰면 요 지수함수의 지수 파트는 이제 마이너스 L 인피니티 분의 1은 람다분의 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람다분의 로가 되고 그 다음에 얘 L 인피니티 분의 1은 거꾸로 이제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로분의 람다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로분의 람다. 솔루션이 이렇게 나와. 자, 이제 요거의 의미가 뭔가를 봅시다. 이게 지금 솔루션이 피션과 리키지가 있을 때 솔루션이 이렇게 나왔어. 자, 이게 이제 다양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소스가 있고 이제 이니셜 초기에서의 이제 원자로에 몇 개 중성자가 있었느냐. 초기 중성자 수가 있었는데 먼저 소스가 없었던 경우 생각해 보죠. 소스가 없어도 이 경우는 이제 증배하는 피션 물질이 있으니까 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소스가 없으면 이게 다 날라가죠. S가 제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중성자가 어떻게 변하냐면 지수함수로 이렇게 변하죠. 지수함수로 변하는데 이거를 이제 로에 가능한 값 세 영역에 대해서 그려면 당연히 로가 0보다 크면 즉 증배 계수가 1보다 크면 이건 지수함수로 쫙 증가해야죠. 이렇게. 그다음에 0보다 작으면 로가 0보다 작으면 이제 지수함수로 감소하고 로가 0이면 그냥 상수야. 일정해. 그러니까 소스가 없을 때 원자로의 소스가 없을 때 초기에 N0라는 중성자가 있으면 원자로가 인계 상태가 되면 로가 0인 경우가 되면 당연히 그게 이제 N0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 로가 0보다 큰 경우 이걸 초임계라고 그래요. 초임계. K가 1보다 커지는 경우. 증배를 더하는 거지. 다음 세대에 나오는 중성자가 지금 세대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수함수로 이렇게 증가하고 거꾸로 로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미임계라고 해요. 미임계. 임계 로가 0, 초임계 미임계. 미임계는 서브 크리티컬, 초임계는 슈퍼 크리티컬. 미임계가 되면 익스포넨셜하게 감소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S가 0이 아닌데
n이 0인 경우,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원자로에다 소스를 탁 집어넣었다. 근데 그때 이제 원자로의 리액티비티에 따라서 중성대 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거를 이제 보면은, 자, 일단 로가 0보다 작으면, 이 마이너스 로가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 로가 음수면 마이너스 로가 양수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쓰면 요게 그냥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음수가 되고 얘는 그대로 돼 있고, 만약에 로가 이제 양이면 마이너스 로는 음수잖아. 그래서 얘가 이걸 음수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이 가로 안쪽으로 보내면, 마이너스를 여기서 가로 안으로 보면 얘가 이제 분모는 로가 되고, 이 가로 안으로 마이너스를 보내면 얘가 순서가 바뀌죠. 그래서 이거 빼기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요건 다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양수를 갖고 얘는 이제 얘도 양수가 되는 거지. 얘는 지수함수가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얘는 여기서는 이거 이렇게 썼지만 로가 음이니까 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가 양일 때는, 초인계일 때는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지수함수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로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는 이제 무조건 지수함수로 늘어나는 거죠. 로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1 마이너스 2에 여기 음이니까 얘는 이제 점점 지수함수는 없어지고 세츄레이션이 되고, 세츄레이션이 되는 크기는 뭐냐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분의 람다 S0. 자, 요걸 아까 그 업소션만 있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아까 차이가 뭐냐면, 이 S0 곱해지는 게 약간 이제 라이프 타임 L 인피니티였었어요. 그 대신에 이제 람다만 곱해졌어. 람다하고 이 제너레이션 타임 람다하고 라이프 타임 L하고는 크기는 오다는 비슷해요. 얘가 이제 뭐가 차이가 있었냐면, 람다가 L이 K 곱하기 람다였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K가 1 근처면 람다가 1보다 살짝 크거나 작거나, 그러니까 람다나 이 로나 람다나 L이나 그 오다가 같은데, 요거는 뭐 L을 썼을 때나 이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L이 아까 50 마이크로 세컨드 그랬으니까 이제 그 정도의 오다를 갖는데, 차이가 뭐냐면 아까는 분모에 이게 없었어요. 마이너스 로가. 그래서 생성되는 거는 이제 업소션만 있을 때하고 동일한 소스라면 같은 거만큼의 그 패킷 수하고 패킷에 있는 중성자 수, 그래서 그 곱해진 게 람다 S0가 나오는데, 얘가 얼마만큼 더 늘어나냐면 마이너스 로 분의 1을 곱한 것만큼.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로가 예를 들어 K가 0.99라 그러면 0.99, K가 0.99면 로는 어떻게 돼? 1-K분의 1이란 말이에요. K분의 1이 0.99분의 1이면 그게 어떻게 돼? 0. 1 마이너스 이제 K 그러면 1.01 정도 되죠. 0.99분의 1은 1.01 정도 되고, 그래서 1에서 1.01을 빼니까 이건 0.01이란 말이에요. 로가 0.01이야. 로가 0.01이면 0.01분의 1 그러면 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0.01이죠. K가 말로만 하면 K가 0.99면 로는 1 마이너스 0.99분의 1이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이거 거의 얘는 1.01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이너스 0.01. 그러면 마이너스 로분의 1은 이거는 0.01분의 1이고 이거는 100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100배 더 많은 소스에서 람다라는 시간 동안
나온 총 뉴트론 수를 이제 100배 정도 더 증폭을 시켜서 그만큼 더 이제 중성자가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걸 소스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불러. 소스가 증배됐다. 증배하는 매질은 뭐냐? 피션 물질이에요. 피션하는 물질. 피션하는 물질이 이제 반응도를 결정해주고 K가 0.99인 경우에는 100배 증배가 되고 K가 0.95면은 1에 훨씬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하고 이게 0.999분의 1이고 그건 1.001일 거고 그러면 얘는 0.001분의 1이고 그럼 1000배가 되는 거예요. K가 그래서 1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로는 0에 가까이 가고 음수에서 0에 가까이 가고 그 역수는 이제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릿수가 하나 더 그냥 0.99 이렇게 0.999 그래서 자리가 하나 9가 하나씩 더 생길 때마다 얘는 10배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0.99일 땐 100배, 0.99일 때는 1000배, 0.9999 4개 있으면 10,000배. 그래서 소스가 이렇게 증폭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스 멀티플리케이션 팩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당연히 로가 음일 때, 즉 K가 1보다 작을 때만 이 소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고 소스 멀티플리케이션이 돼서 어떤 그 정상 상태, 안정생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로가 0보다 크면 소스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지수함수로 증가하니까 이거는 정상 상태가 될 수 없죠. 자, 근데 로가 0일 때 소스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로가 지금 여기 소스가 있는 경우에 S0가 로가 0일 때 소스가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이 답에서 보면 로가 0일 때는 이제 요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굉장히 작은 거 아니에요? 지수함수의 지수가 작으면 요 테일러 익스펜전을 하면 1 플러스 x 이렇게 되잖아. 근데 1이 그다음에 또 2분 x 제곱인데 이건 이제 작은 거는 하이어 오더는 무시하고 그러면 1 플러스 x에서 1을 뺐으니까 x지. 요게 그냥 람다분의 로 t가 된단 말이에요. 요거는 람다분의 로 t고 그러면 로로 약분되고 람다로 약분되면 이건 S0 t. 그래서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이건 테일러 익스펜전에도 그렇지만 아예 그냥 처음 이퀘이션도 보면 로가 제로라는 거는 여기 우리 이퀘이션에서 보면 얘가 제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있으나 마나야 이쪽. 그럼 이건 dndt가 S0.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적분하면 시간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되는 게 그냥 나오죠. 그냥 풀어도. 그래서 이걸 풀면은 리니어하게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자, 원자로가 임계 상태면 거기서 그리고 이제 계속 단위 시간당 S0의 뉴트론이 나오면 당연히 뉴트론의 수는 자, 어떤 S0에서 나온 뉴트론이 임계 상태면 단위 시간당 델타 t 동안에 S0 델타 t라는 뉴트론이 나왔으면 걔는 임계 상태면 다음 세대에서도 그게 쫙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델타 t 이후에 나온 또 S0 델타 t라는 것도 한번 나온 다음에 계속 유지가 돼. 그래서 아까 업소션이 있을 때는 아까 그림에 가서 보면 업소션이 있을 때는 요만큼 해서 끝났는데 얘는 이제 임계가 되면 여기도 밑에가 계속 얘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도 계속 유지가 되고 나온 놈이 계속 새끼를 치면서 연쇄 반응을 하면서 밑에를 쫙 깔아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계속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임계 상황에서 소스가 있을 때 원자로의 그 중성대수는 선형으로 올라간다. 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소스가 있으면 뭐 지수함수 쪽으로 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리니어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원자로 실험을 할 때, 원자로에서 임계가 됐나 안 됐나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할 때 작은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 그런 원자로 경이대 가면 그런 원자로가 있는데
그 경우에 임계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제어봉을 이제 슬슬 이렇게 뽑으면 미임계 상태에서 이제 임계로 전환할 수 있는데, 자, 미임계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스가 원자로에 있어. 근데 이제 미임계 상태다. 그러면 지금 요걸 보는 것처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증가해서 어떤 상태로 딱 예, 어신토틱 상태로 가겠죠. 일단 여기서 제어봉을 조금 더 뽑아가지고 이 로를 더 작게 만들어. 음수지만 더 작게 만들면 그럼 또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그러다가 로를 점점 작게 만들어서 0으로 되게 되면 이것이 어느 때는 이렇게 해서 이 시점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리니어하게 증가할 때가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때가 바로 그 제어봉을 그렇게 뽑은 위치가 원자로가 임계가 되는 점이고,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계속 이제 원자로는 출력이 쭉 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상 상태가 안 되니까 요 시점이 돼서 소스를 확 뽑는 거예요. 소스. 여기는 제어봉을 뽑고 인출, 여기서는 선원 인출. 그러면 원자로의 중성대수가 일정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계가 되는 걸 확인할 때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봐가지고 결정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원자로를 보면은 실제 원자로에는 소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로 출력 가동하는 원자로는 거기서 이제 그 뭐 캘리포늄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자발적으로 피션을 해서 중성자를 내는 그런 물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가 이제 이 S0가 작기는 하지만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S0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성립이 안 되고 항상 이제 S0가 있는 거고, 거기서 원자로가 이제 이런 정상 상태를 유지를 하려면 원자로는 항상 반응도가 살짝 음이되게 그렇게 실제로는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원자로는 임계 상태에서 운전이 되는 게 아니고 살짝 임계에서 약간 미임계되게, 그러니까 K가 0.99999 뭐 5개, 6개 이렇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9가 9개 있으면 이제 6개 있으면 이 소스 멀티플리케이션이 100만 배가 되는 거죠. 거기 피션 원자로를 이제 운영하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그런 자발적으로 핵분해하는 물질이 있는 실제로는 있고, 이제 그것들이 내는 선원이 이제 뭐 예를 들어 100만 배가 증배된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9가 9개 있으면 10억 배 증배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자로는 살짝 반응도가 음인 상태에 있다. 라고 알아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살짝 음인 상태에 있지 않고 이제 어떤 외부 그 변동에 의해 가지고 반응도가 이제 0보다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반응도가 0.1이 됐다. 0.1인 경우 생각해 봐요. 반응도가 0.1이 되려면 이제 K가 0.9 정도가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지수함수가 2의 람다분의 로 t라는 지수함수 형태를 가지고 바뀌는데, 이거는 2의 로를 분모에다 쓰면 로분의 람다 t 이렇게 되죠. 요걸 이제 우리가 주기라는 걸로 대문자 t를 쓰면은 이건 2의 대문자 t분의 t 이렇게 돼 가지고
근데 T가 얼마냐? 이 주기라는 거, 이 T가 주기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로분의 람다란 말이야. 근데 아까 이제 서멀 리액터의 경우에는 이게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로가 0.1이라면 이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50 이거는 이제 0.5 0.5ms이죠. 10의 3승 0.5ms야. 0.5ms 후에 이게 이제 그럼 T가 0.5ms가 되면 출력이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 2배는 2.7배지. 그러니까 아주 작은 시간 0.5ms인데 2.7배씩 늘고 그러니까 이게 뭐 1초가 되면 얼마가 돼? 뭐 순식간에 뭐 10의 몇 승이 되는 도저히 원자로를 통제할 수 없는 너무 급격하게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배가 2의 T의 5ms가 되면 5ms는 2.7의 10승만큼 이제 늘어난 거죠. 5ms 후에 2.7의 10승이 얼마예요? 이거 1000배도 넘. 네? 10승은 2만 배, 2만 배. 5ms 후에 출력이 2만 배 늘어나고 그러면 통제가 전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암만 뭐 빨리 액션을 취해도 그만큼씩 빠르게 늘어나는 출력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 근데 다행히 원자로에서는 소위 그 지발 중성자, 딜레이 뉴트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급격하게 출력이 이제 변하지가 않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자로에서 중성자가 생길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생기는데 하나가 즉발 중성자, 프롬프트 피션이고 그건 피션을 할 당시에 이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뭐 펜타세컨드의 오더로 바로 나오는 거. 그거를 프롬프트 뉴트론이라 해서 뉴 P 이렇게 표시해. 뉴 P계만큼이 그냥 바로 나온다. 근데 그 중에 일본은 이제 뉴 D계라는 거는 이제 좀 시간 지연을 갖고 나오는데 그 지연 과정이 뭐냐면 예를 들면 피션에서 나오는 피션 그 프로덕트 중에 쪼개진 그 작은 원소 중에 이제 브롬 87이라는 원소가 있는데 얘는 이제 베타 분계를 해요. 불안정한 원소로 베타 분계를 해서 이제 크립톤 87이라는 걸로 이렇게 바뀌는데 베타 분계를 해서 양성자 수가 하나 늘어난 거죠. 이렇게 AG-1에서 AG로 바뀌었어. 근데 얘는 이 양성자 수가 36개고 중성자 수가 이제 51개. 홀수지. 예. 중성자 수가. 근데 우리 매직 넘버 중에 50이라는 게 있었어요. 얘는 50이 되면 이제 안정화된 거지. 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거고 얘는 중성자 하나 떼어내 버리고 매직 넘버로 형성된 크립톤 86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요 중성자 하나를 떼어내는 에너지가 작다는 얘기예요. 바인딩 에너지, 레스트 뉴트론 바인딩 에너지가 크립톤 87인 경우는 작아. 요 레벨이 낮은 거예요. 크립톤 86과 크립톤 87의 이 기저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 그래서 만약에 브롬 87이 베타 붕괴를 해가지고 요렇게 요 크립톤 87에 여기 된 상태 이만큼 이 레스 뉴트론 바인딩 에너지만큼 보다 높은 상태로 베타 붕괴를 해왔다면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 크립톤 87로 중성자 하나 딱 이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니까 중성자 하나를 방출을 하고 크립톤 86으로 이렇게 변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중성자 하나 나오는 거지. 여기도 보면 이제 얘가
크립톤 87에 기저 상태로 가지 않고 뭐 요렇게 여기 약간 역이된 상태로 가면 일단 그러면 이제 중성자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고서 이만큼 중성자를 떼내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사용됐고 여기 역이된 상태 요만큼 있으면 나머지 요만큼이 여기 전체에서 얘 빼기 여기 역이된 거 남은 거 요만큼이 이제 중성자가 갖고 나오는 여기서 크립톤 87에서 떼어져 나와 가지고 자유 중성자가 갖고 나오는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딜레이 뉴트론 에너지인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중성자가 나와요. 근데 이런 중성자는 당연히 이걸 나오려면 이런 과정 거치려면 베타 붕괴를 먼저 해야 돼요. 베타 붕괴는 붕괴 상수가 있고 반감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즉발 피션한테 즉발 나오는 게 하는 거 시간 지연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이 지발 중성자를 낼 수 있는 그 원래 그 모핵을 프리커서 선행핵이라 그래요. 뭐의 프리커서가 아니면 중성자가 내기 전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선행핵. 그러면 실제로 중성자를 내는 거는 근데 이제 에미터예요, 에미터. 얘가 불안해가지고 얘는 금방 중성자를 내 가지고 크립톤으로 떨어지는 거죠. 프리커서 에미터 페어가 있는데 이 프리커서의 그 붕괴 상수 그게 이제 시간 지연을 얼마로 하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연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중성자는 이제 프롬프트 뉴트론보다 바로 나오는 중성자보다 걔는 퓨전에 의해서 생긴 에너지 일부 갖고 나오는데 이 지발 중성자는 갖고 나온 이 베타의 에너지 중에 대부분을 이 중성자를 떼내는데 바인딩 에너지를 극복하고 떼내는데 소모를 하고 또 나머지는 여기 시키는데도 좀 쓰고 그래서 에너지가 중성자가 갖고 나오는 에너지가 작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딜레이 뉴트론들이 있고 그 딜레이 뉴트론하고 지연돼서 나온 중성자 수, 그다음에 이제 바로 나오는 중성자 수, 뉴피 이걸 합쳐가지고 토탈 퓨전당 나오는 중성자 수를 이제 정하는데 그 토탈 중에 딜레이 뉴트론 지발 중성자 수의 그 분율, 요거를 지발 중성자 발생 분율, 그래서 딜레이 뉴트론 팩션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근데 요게 이제 핵종마다 다 달라요. 이게 우라늄 235 우라늄과 플루토늄에 대해서 다르고 또 각 핵종에서도 동위 원소마다 달라요. 그래서 우라늄 235 같으면 뉴D가 0. 피션 하나당 0.0167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걸 딴 얘기를 하면 만기하면 167개가 피션 만기하면 167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토탈 나오는 거는 만기하면 24,000개가 나오니까 이 B 24,000개 중에 이 167개 그 B가 딜레이 뉴트론 프랙션인데 그게 이제 우라늄 235의 경우에는 0.0067 그러니까 0.67%고 우라늄 238 같으면 이게 B가 0.067 0.16 0.016 요거가 이제 연료에 보면 이게 두 개가 이제 우라늄 235가 농축이 돼 가지고 이제 농축 우라늄은 양쪽 두 개가 합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합해진 퓨얼의 그 베타 값은 우라늄 그거는 대개 0.0074 뭐 이 정도예요. 0.0074 우라늄 혼합물. 그리고 플루토늄은 굉장히 작아요. 0.002, 0.2%밖에 안 돼요. 플루토늄은 이제 고속로의 연료로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이 베타 값이 굉장히 작아가지고 사실 베타 값이 커야지 딜레이 뉴트론이 많아야지 그걸 좀 원자로의 반응이 좀
지연돼서 나타나고 그래서 제어하기가 쉬운데 이 플루토늄을 주로 연료로 쓰는 고속로에서는 이게 베타 값이 베타 프랙션이니까 거의 뭐 3분의 1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어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또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우라늄 233은 이제 소듐 232가 중성자를 잡아먹어서 바뀌어지는 그래서 만들어지는 피사일 엘리먼트인데 요새 뭐 소듐 원자로 토륨 원자로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최근 그 신형 원자로 개발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걔도 보면 주 이제 피사일이 되는 게 우라늄 233인데 얘도 플루토늄 못지않게 작더라. 보통 우라늄 원자로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그걸 알아두고. 근데 이 딜레이 뉴트론을 내는 이 선행핵 프리커서들 우리 사실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지금 하나만 했는데 브롬 87이라는 한 종류의 프리커서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40개 정도가 있고 이건 그 에미터가 불안해가지고 이제 중성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프리커서가 40개 종류가 40개나 있는데 이걸 하나하나 이제 디케이 콘스탄트를 그리고 베타 붕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걔가 얼마만큼 프랙션이 나오냐 그러니까 피션 하나당 이런 프리커서가 몇 개 나오냐 이런 걸 다 따지려면 너무 복잡해 40개가. 그래서 이걸 6개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이제 비슷한 그 반감기 혹은 붕괴 상승 갖고 나오는 것들을 따로 묶었어요. 그래서 6개의 이제 그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 그룹을 갖고 이제 원자로를 해석하는데 그 어떻게 이제 6개 그룹을 나누냐면 일단 이제 어떤 물질 핵분열을 할 수 있는 물질을 원자로를 딱 통과시켜 가지고 중성자를 쪼여 가지고 피션을 일으키게 해서 피션 프로덕트가 그 이제 어떤 덩어리 10편에 있게 한 다음에 그걸 꺼내 가지고 시간에 따라서 이제 그러면 이제 베타 붕괴를 여러 뭐 붕괴 상수를 가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그 한 거를 그러면 이제 붕괴를 하면은 이제 나오는 중성자를 셀 수가 있지. 그 시간에 따라서 그리는데 그거를 세미 로그로 그리는 거예요. 세미 로그. 자, 근데 우리가 붕괴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붕괴 상수가 람다인 물질에 시간 t라는 시간 후에 개수는 2의 람다 t죠. 요걸 로그를 취하면 로그 nt는 로그 n0 더하기 빼기 람다 t지 람다 t 이거 로그 취하면 람다 t라고. 그러니까 얘는 이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가는데 이런 종류가 람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람다가 이제 6개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합쳐지면 얘가 이제 이렇게 직선이 안 되고 이건 지금 브롬 87에 대해서만 그리면 이렇게 직선이 되는데 여러 개 합쳐진 거 이게 곡선이 되는데 이거 곡선을 여러 개의 직선의 합으로 이렇게 여기 끝에 제일 이제 한참 지나면 디케이 콘스턴트가 제일 작은 놈 제일 오래 사는 놈만 남을 거고 디케이 콘스턴트가 큰 놈들은 이제 앞부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이렇게 직선을 이렇게 몇 개, 6개의 직선을 가지고 이 커브를 접선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사시키면 이 각각의 직선의 그 기울기가 이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들의 기울기를 이제 구해보면 여기 제일 빨리 기울기가 큰 거, 제일 빨리 없어지는 애가 이제 바로 뭐냐면 요거예요. 그리고 제일 늦게 가는 게 이제 람다가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뭐냐면 람다가 얼마 정도 되냐면 0.0124 이거는 0.0125로 보고 이거는 역수가 80이에요. 80. 그래서 여기 보면 람다가 0.012오면 이거는 평균 라이프 타임이 중성자가 얘가 80초예요. 80초 동안 80초 이후에 평균적으로 피션이 일어나서 80초 후에 이 지발 중성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두 그룹
지나면 얘가 요거의 10배 정도 되고, 또 두 그룹 되면 10배 되고, 그 사이에 한 그룹 지나가면 이제 10배의 루트인 루트 3배, 루트 10인 3.1배 정도 이렇게 늘어나요. 요걸 할 때 기울기가 두 그룹 가면 10배 늘어나도록 그게 해가지고 이걸 피팅을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노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잘못 이렇게 두 칸 가야 돼요. 두 칸. 한 칸 갈 때는 3배 정도 늘어나는 거야. 이제 제일 그 DK 컨설팅 큰 게 3이에요. 3. 3은 역수로 보면 0.3분의 1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0.3초만 살고 있다가 바로 이제 딜레이 뉴트론 내는 제일 그 빨리 없어지는 성질 급한 프리커서고, 이 제일 이제 늦게까지 있는 거, 제일 유명한 프리커서가 끈질기게 있는 프리커서가 그래서 브롬 87이에요. 얘는 80초 동안 버티다가 이제 중성자를 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중성자를 내는 그런 그룹들의 이제 분율이 뭐 일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브롬이 속한 그룹은 3.3%밖에 안 돼. 별로 없고, 빨리 없어지는 애도 4.2%밖에 안 되고, 중간에 있는 애들 대부분 제일 많은 40%를 차지하는 건 그룹 4. 그렇게 돼 있어요. 요거의 평균을 내보면, 디케이 컨스턴트의 평균을 내보면,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소위 조합 평균으로, 이 람다를 조합 평균으로 구하는 수가 있는데, 그러면 0.08이 되고, 이거는 역수를 취하면 13초 정도 지연을 갖고, 평균적으로 지발 중성자는 13초 정도, 피션 후에 13초 정도 후에 나온다. 그거에 해당되는 붕괴상수는 0.08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지발 중성자들은 에너지를 이제 작게 갖고 나온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에너지는 중성자를 에미터에서 떼어내는데 이제 소모를 하고, 지가 갖고 나오는 에너지는 크지 않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쨌든 이제 분포를 갖고 있어요. 이게 6개 그룹에 대한 지발 중성자의 에너지 분포예요. 요거는 이제 파란 거는 득발 중성자의 분포인데 피션 스펙트럼이지.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얘는 여기서 맥시멈을 갖고, 그 맥시멈이 0.7 메가 일렉트론 볼트고, 이 평균 에너지는 2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 그랬어요. 근데 지발 중성자들은 이게 평균과 맥스가 되게 비슷하면서 0.2 일렉트론 볼트예요. 0.2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 뉴트론보다 딜레이 뉴트론 한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나온다. 에너지가 10배 정도 작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 원자로에는 이제 저렇게 딜레이 뉴트론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6개 그룹의 딜레이 뉴트론이 있어요. 그리고 각 그룹의 딜레이 뉴트론 프랙션이 여기 이제 베타 i라는 게 이제 있어. 이렇게 베타 i를 다 더하면, 요거는 베타분의 베타 k인데, 베타 k예요. 베타 k. 베타 k가 1부터 이제 6까지 있는데, 얘를 다 더하면 이게 이제 토탈 딜레이 뉴트론 프랙션. 그래서 우라늄 같으면 저게 0.007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션을 할 때 원칙적으로 이제 6개의 피션이 뉴트론이 나온다 그랬는데, 사실은 바로 나오는 거, 어떤 타임 t에서 피션이 있을 때 바로 나오는 거는 여기서 전체 중에서 베타만큼의 딜레이 뉴트론 프랙션을 뺀 만큼, 그러니까 1-베타만큼만 바로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딜레이 뉴트론의 프리커서의 붕괴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 붕괴에 의해서 나오는 정도가 요거예요. 이게 CI라는 게 딜레이 뉴트론의 프리커서의 수야. 어떤 시간 t. i번째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 그룹의 이제 수가 CI. 얘가 붕괴 상수가 람다 i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단위 시간당 요만큼이 나온다 이거지. 딜레이 뉴트론이. 그리고 요건 이제 아까 했던 리키지를 고려해서 없어지는 거. 그래서 1-베타가 들어간 게 이제 큰 차이예요. 그리고 여기 딜레이 뉴트론에 의한 소스 텀이 들어가고, 그래서 딜레이 뉴트론도 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데, 그걸 기술하는 방식이
얘는 이제 피션 할 때마다 이만큼 중에 이만큼의 뉴트론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베타 i만큼 프랙션으로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가 생기는 거죠. 그 프리커서 하나당 하나의 딜레이 뉴트론 나오니까 이렇게 베타 i를 곱한 것만큼 이제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가 선행액이 만들어지고 얘는 그 시간에 이제 붕괴를 해서 없어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람다 i CI. 이 두 개가 연립된 방정식인데 사실은 이번 이퀘이션이 6개 있으니까 사실은 7개가 연립된 그런 방정식을 풀어야지 딜레이 뉴트론이 있는 경우에 이제 해를 구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또 아까처럼 여기 이제 라이프타임 뉴 시그마 v분의 1 이게 L 인피니티인데 여기 이제 란 리키지 프로버빌리티 1 플러스 감마분의 1 곱한 걸 L 정의하고 K도 역시 마찬가지로 K 인피니티에서 란 리키지 프로버빌리티 곱해서 이제 K를 정의하면, 그래서 얘를 다 묶어 얘를 앞으로 뽑아서 묶어내면, 자, 이거 묶어내면 얘가 이제 L분의 1이 됐어요. 그리고 요거 분모로 들어간 게 이거였는데 아까는 이 베타가 없을 때는 그냥 K만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뉴 시그마 F 뉴 바를 얘로 나눈 게 K였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K 앞에 1만 해서 베타라는 팩터가 붙어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K로 묶어내, K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K로 묶어내면 1-K분의 베타 그리고 K분의 1. 그럼 요 1-K분의 1은 로예요. 그리고 이 K를 분모로 갖고 가면 얘가 람다가 되지. 그래서 이건 람다분의 로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식이 ST 람다분의 로 마이너스 베타 NT 그리고 이제 여기 DK 딜레이 뉴트론 프리커서의 DK한 게 생긴다. 그리고 얘도 그 뉴트론 제너레이션 타임의 역수로 바꿔서 쓰게 되면 이거는 람다분의 베타 i NT 빼기 람다 i CI.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걸 푸는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3분 남았는데 이게 3분 이상 걸릴 거니까 요까지만 오늘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풀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를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